기술사 시험, 그중에서도 철도 신호 암호화 파트. 이거 참 까다롭죠? 오늘 제가 이 내용 하나로 채점관 눈에 확 띄는 만점 답안, 어떻게 쓰는지 그 비법을 그냥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하죠. 답안 첫머리, 서론은요, 바로 이렇게 강력한 한 문장으로 딱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룰 암호화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고 있거든요. 물리적인 안전, safety와 데이터의 신뢰, security,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답안에 녹여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고득점 답안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흐름 있죠? 왜 이게 필요한가? 에서 출발해서 핵심 이론,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딱 떨어지는 결론까지 이 구조를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한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하나씩 채워나가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채점관들은요, 그냥 해결책만 줄줄 외워서 쓰는 답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보다 이 문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답안의 첫 단추는 대체 왜 암호화가 필요한가? 이걸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IP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예전에는 닫힌 망이었는데 연동장치, EAI, CBTC, KTCS 같은 최신 시스템들이 전부 IP 네트워크를 쓰게 되면서 와, 이건 뭐 과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암호화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답안지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킹 위험이 있다 이렇게 쓰면요. 절대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써야죠. 예를 들어 열차 속도 명령을 바꿔치기 하는 메시지 변조나 예전 명령을 그대로 다시 써먹는 재전송 공격처럼요. 이런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딱딱 써줘야 아, 이 사람 전문가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거죠. 이건 그냥 데이터가 새는 문제가 아니라 열차 운행 안전이랑 직결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필요성 파트를 마무리할 때는요,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암호화는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위협들로부터 데이터가 바뀌지 않았다는 무결성, 그리고 보낸 사람이 진짜라는 인증을 보장해주는,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 기술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못을 박아주는 거죠. 자, 문제 정의가 완벽하게 끝났죠? 그럼 이제 우리 답안의 진짜 핵심,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사 시험에서 거의 뭐 무조건 물어본다고 할 수 있는 암호화의 4가지 핵심 방식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대칭키, 비대칭키. 이 둘의 핵심은요, 바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가 좋으면 다른 하나는 좀 아쉬운 거죠. 예를 들어 속도가 진짜 중요한 CBTC 실시간 데이터는 빠른 대칭키를 쓰는 거고요. 반면에 키를 안전하게 주고받거나 보낸 사람이 누군지 확실해야 할 때는 좀 느리더라도 보안이 훨씬 강력한 비대칭키를 쓰는 겁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춰서 왜 이 기술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암호화만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중간에 안 박혔다는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해시, 그리고 여기에 이거 보낸 사람 확실합니다. 도장을 꽝 찍어주는 인증까지 책임지는 디지털 서명, 이 2가지가 세트로 따라와야 비로소 이 통신은 믿을 수 있겠다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거 중요해요. KTCS2 텔레그램에서는 이 디지털 서명이 필수라는 거,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 자, 이제 비대칭키 시스템의 진짜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공개키랑 개인키 관계만 딱 이해하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자신감이 확 붙을 겁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이니 여기서는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쉽게 생각해서 공개키는 아무한테나 막 나눠줘도 되는 자물쇠고요. 개인키는 나만 갖고 있는 절대 열쇠, 마스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고득점 포인트 나갑니다. 그럼 그 중요한 개인키는 어디다 보관하나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해요. 정답은 바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 HSM이라는 물리적인 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이걸 언급해 주느냐 마느냐가 그냥 좋은 답안과 만점 답안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끗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인터넷에 널려 있는 수많은 공개키가 진짜 그 사람께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PKI, 공개키 기반 구조입니다. 이건 마치 국가가 공인한 기관, 그러니까 CA가 네, 이 공개키는 오씨 거 맞습니다 하고 보증서 주는 디지털 주민등록증 같은 시스템이에요. 만약 이 PKI라는 기둥이 무너진다? 그럼 전체 신뢰 시스템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이 흐름은 그냥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두세요. 키를 발급받아서 HSM이라는 금고에 잘 보관하고 그걸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서명해서 네트워크로 보낸 다음에 받는 쪽에서 이게 진짜인지 검증하는 이 전체 과정, 이 프로세스만 머릿속에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시나리오가 문제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착착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론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진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술사 시험이 결국 뭘 묻는 거냐면요. 그래서 당신, 이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쓸 건데? 이거거든요. 이론이랑 현실을 딱 연결시키는 능력,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고득점의 활용점정이죠. 암호화를 왜 하냐고 물으면 그냥 보안을 위해서요 라고 하면 초등학생 답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위협들,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변조 위협이 있으니까 이동 권한 위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가 필요하고 중간자 공격이 무서우니까 무선 링크 도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위협과 대책을 1대1로 딱딱 연결해서 설명해야 진짜 논리적인 답안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표. 이 표가 바로 저는 현장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CBTC에서는 뭘 암호화하는지, KTCS2랑은 뭐가 다른지, IP-EI에서는 왜 굳이 해시 검증을 쓰는지, 각 설비의 특징과 그에 딱 맞는 암호화 기술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짝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와, 채점관이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질까요?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최근 기출문제를 싹 분석해서 출제위원들이 요즘 어디에 꽂혀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공개키, 개인키 차이점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KTCS2 절차도 단골 문제죠. 근데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이거예요. CBTC 재전송 공격 방지나 암호화 때문에 생기는 지연 시간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이건 그냥 암기한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현실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래?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을 잘 쓰면요, 답안 전체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채점관 머릿속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하나로 응축해서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결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안의 결론에는요, 반드시 3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암호화의 목표는 무결성, 인증, 기밀성이다. 둘째, 한 가지 기술이 짱인 게 아니라 4가지 방식을 잘 조합해서 쓰는 게 최적이다. 셋째, PKI랑 HSM은 이제 KTCS, CBTC 같은 모든 현대 시스템의 기본값이다. 이 3문장이면 그냥 그걸로 완벽한 요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꿰뚫는 마지막 한 문장, 바로 이겁니다. 기능안전 등급 SIL이 시스템 자체의 안전, 세이프티를 책임진다면 암호화는 그 안전한 시스템이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신뢰, 시큐리티를 책임진다. 이 문장이야말로 여러분의 답안을 정말 빛나게 만들어줄 최고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한 걸음만 더 나가볼까요? 이제 암호화가 당연한 기본이 될 미래 철도 시스템에서는 보안이라는 개념이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위협을 탐지한다거나 아니면 양자 컴퓨터도 못 뚫는 양자내성 암호 같은 것들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고민해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을 단순히 합격자를 넘어서 진짜 전문가로 만들어줄 겁니다.